네, 이렇게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과 자비를 바치는 헷갈려라. 네, 이렇게 재주를 바치는 여인들과 자비로운 여신들 읽어봤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들 뭐 그런 것들 좀 풀어내면 좋겠죠. 저는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주 약간의 찝찝함은 남는 건 있습니다. 저번 편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스킬러스 작가의 이런 것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공정함을 위해서 제3자들이 개입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테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판관의 입장이라면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오레스테스한테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이 뭘까요, 그러면? 저는 중립적이다라는 개념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재판만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중립적인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유죄면은 공정한 거예요? 무죄면 공정한 거예요? 투표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은 예. 시민들은 유죄로 판결 내렸잖아요. 예. 그러면 유죄로 판결 내렸으니까 복수를 계속 해가면 되는 거네요? 그럼 복수 연세가 안 끝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가슴 아픈데.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뭐 개인적인 관점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막상 그 복수의 여신들 당사자라면은 좀 이게 공정한 처사냐 하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참 그래도 과정이 좀 더 공정한 게 이 이후에 일어날 다른 그런 이 상태로 끝났으면 다른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그 다른 문제가 뭘까요? 공권력에 대한 그런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나중에 또 이 복수의 연쇄는 끊겼지만 다른 일이 또 일어났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요 이야기 내일만 제발 얘기합시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끝나는 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불합리가 아니라 불공정하다? 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과정이 좀 더 공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는 과정의 공정을 하시는데 네. 그 과정의 공정이 도대체 왜 불공정한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아테나가 개입한 게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네. 왜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그게 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룰을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고요. 아까 일부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그 가부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이거는 무죄 방면을 한다라고 갑자기 그런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신이 인격화돼서 네. 현장에서 막 룰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것처럼 묘사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룰은 원래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아테나가 확언해주는 것뿐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는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현장에서 아테나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는 새로운 법령을 현장에서 써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본인 생각에 오레스테스도 죽어 싼 놈이었다? 불효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현대 기점이랑 이 희고 한정이랑 그거를 막 혼동해서 하다 보니까. 그럼 현대 기점을 혼동하신 그건가 뭔지 그건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그냥 지금 당장 저한테 막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이것도 설명드려요. 우리나라는 배심원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판사의 개인 역량에다 맡기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배심원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재판관은 말 그대로 룰을 뭐 공언해주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 재판관이 배심원의 역할을 해도 되는 건지 전 그게 불공정한 것 같다고 생각이. 제가 좀 많이 아픈가 봅니다. 뭐 안 되나 보네. 아니,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좀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냥 그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제발, 부탁입니다. 아니, 왜 혼자, 아닌가? 맞나?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발 해주세요. 그럼, 다시 그걸로 들어가 보죠. 다시 잡았습니다. 아테나가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복수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처럼도 보이고, 그래야지 최대한 모두가 좀 더 평화로운 나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결과긴 한데, 결과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마지막에 복수를 당한, 예를 들어서 크리타이메스트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옳았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왜? 제발. 그래, 지금 의문 제기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의문을 제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테나가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복수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인데, 재판관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의문을 제기한 그 포인트가 뭐냐고.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제발. 아니면 뭐 크리타이메스트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아니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말은 뱉어놨는데 말하고 나서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테나가 하더라도 중립적인 건 맞네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애초에 11명의 배심원 갖다가 판단 내린다고 했는데 그걸 왜 자기가 마지막에 굳이 끼어들어가지고 차라리 재판을 다시 했으면은 그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그의 결론을 그렇게 가면은 네. 결국에는 복수의 연쇄가 끝나지 않는 걸로 끝나잖아요. 재판에 몰입하지 마시고 네. 이야기에 우리 아이스킬러스가 써낸 3부작의 골자는 네.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를 끊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논리적이지 않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본인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킬러스가 제시한 방법이 아테나의 월권행이다. 응? 지가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판단을 낼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복수 연쇄를 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야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 오레스테스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오레스테스를 잡아가는 것에서 끝을 냈으면 그것도 복수의 연쇄를 끝내는 거야. 쓰리한 거야. 거기서 오레스테스가 복수를 당한다고 칩시다. 네. 엘렉트라가 살아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도 네. 이 논지도 네. 이미 극속에 있어요 다. 읽으신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또 습관 선무시가 나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저 그런 의견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대신 의견 또 막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였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반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 말고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스킬로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절반은 이해시키지 못할 거다. 라는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설명해 드렸듯이 다시
복수의 여신들을 자비로운 여신들로 변모시킬 수 있는 설득 과정. 이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에요. 누구 한 명의 포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고, 그 합의점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요? 대화로 찾습니다. 그 대화로 찾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영역, 감성적 영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장구하고 지루하고 앞으로 전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약간의 불합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끊임없는 억울함이 남아있지만, 그런 지루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악의 사태만은 면해보자라는 그 합일점, 그걸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의 진정한 끝은 투표가 아니에요. 투표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대화의 과정, 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의 과정입니다. 소통의 과정.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과정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반부에 달아두잖아요. 그 재판이 정의로웠다 정의롭지 않았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질 않고, 아테나가 그 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관으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재판관으로서 권위가 있으면 야, 재판관의 말을 토달아? 싹 다 죽어. 이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아테나가 어떻게 해요? 정말 겸허한 자세로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합니다. 250행에 걸쳐서.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후반부에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해결이야. 복수의 끝의 해결은 복수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복수가 끝이 납니까? 아니, 사실 제가 제일 오인한 게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은 그런 뭐 하다못해 투표가 됐건 뭐 다수결이 됐건 뭐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아테나가 그런 노력을 해준다면은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같긴 하네요. 아테나가 그런 노력을 해준다면이 아니라 해주잖아요. 써있잖아요. 예. 그 부분 혹시 그 후반부를 안 읽으셨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거 이게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복수의 상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수의 상태를 야만의 상태로 두고, 그 야만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명화된 재판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성을 작동시켜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초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덕체를 다 겸비한 그런 이성적인 이 대가리 짱구와 이 감성과 이런 것이 다 혼합된 그 초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문명화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 민주사회, 이런 것들을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러니까는 그런 민주체제 하에서의 프로파간다로서 이 비극을 쓴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저는 이제 이 3부작을 읽으면서 특히나 감동받았던 게 이 마지막 자비로운 여신들의 이 마지막 세 번째 고리,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왜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았냐면, 인간이란 동물들은 항상 양가적인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하는 이 인간 개인 하나의 인생만 놓고 봐도 끊임없이 선택의 연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후회와, 아니야,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동시에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의 인간인데, 이게 전체 인원선사시는 한 국가 단위로 보셔서 그 사람들이 모든 총의를 중재하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절반의 선택만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절반의 선택대로 흘러가되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설득해 나가면서 소통을 계속하는 자세,
이게 아이스킬로스가 꿈꿔오고 그려왔던 그 당시에 민주화된 그리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재판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으면 아테나 재판으로 끝나고서는 이제 앞으로 아르고스에는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다. 호호호 하고 끝냈으면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주장에 지금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후반부에 4분의 1 분량을 설득의 과정으로 쓰잖아요. 그때전만 읽어봐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젊은 세대의 신들이요. 여기서 젊은 세대의 신들이라는 건 아폴론과 이제 아테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대들은 예법을 짓밟는구려. 내 손에서 빼앗아가는구려. 가련한 나는 모욕당하여 깊은 원한을 품고 여기 이 나라의 독수의 독을 나의 심장에서 뽑아내가지고 이 대지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겠어라고 막 저주의 언을 막 퍼부어내요. 이럴 때 아테나가 뽑아봐 이러면 당연히 파국이죠. 근데 아테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내 말을 따르시오. 그대들은 그렇게 한숨 짓지 말고 참으시오. 그대들이 진 게 아니요. 판결은 가부동수였고 그것은 진실로 그대들의 치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제우스 자신으로부터 명백한 증거가 주어졌고 또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레스테스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분이 몸소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 나라에 심한 원한을 내뱉을 작정이요. 잘 생각해보시오. 그대들은 더 이상 화내지 말고 날카로운 이빨로 씨앗들을 사정없이 먹어치우는 끔찍한 방울들을 내보내어 이 나라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 원한을 품지 마시오. 내 그대들에게 약속하겠소. 그대들은 이 정의로운 곳 지하의 은신처를 얻어 그대들의 재단 옆 반짝이는 왕자에 앉아 이곳 시민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오. 이게 제가 한 대사만 읽어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계속 대응해 왔으니까는 복수가 끝나질 않는 거잖아. 나라고 모르겠니? 근데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그럼으로써 더 해를 입는 건 뭐예요? 이 후대에 있는 후대들이에요. 선대부터 갖고 온 증오의 연쇄를 계속 후대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오레스테스한테 복수의 여신들이 복수를 하고 나면 엘렉트라가 그럼 또 복수를 또 하려고 하겠죠. 엘렉트라가 누군가에서 복수를 또 했어요? 그럼 엘렉트라에게 복수당한 누구는 복수를 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끊을 거예요? 일부 아가멤논 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때도 예시를 들려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역사가 지금 다 그꼬라집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도 2000년, 2000 후반년에 넘으면 지금 우리들은 평화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전 지구촌상에 분쟁이 끊어진 역사가 없다잖아요. 그게 다 복수의 연쇄예요. 근데 그거 끊어야 되잖아요. 자,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신 우리 도도레님. 자, 그러면은 이 아테나의 결론 말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아니, 이제 이 아테나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얘기 다 설명 듣고 나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해석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해석 듣고 나니까 마음에 든다고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아까 반대 의견을 내셔가지고.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그래요. 네. 생각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저번에 잠깐 웅만 띄워드렸습니다만, 이제 요때가 딱 그때예요. 그 아이스킬로스가 한창 이제 전쟁 끝나고 이 그리스가 이제 평화 번영의 시대로 가는 그 초입부부터 해가지고 쇠락기 넘어가는 그 중반기까지 그 그리스 그 아테나이 그 헬라스 지역에 있는 흑마선세를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점적제가도 많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 이런 걸 계속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결국에 우리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이 지루하고 힘들지만 긴 설득의 과정, 그리고 긴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이룩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킬러스가 이 작품으로 아이스킬러스가 다 70회 죽거든요. 다 70회 죽는데 이 오레스테아 이 3부작으로 68세 상을 받아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기 바로 2년 전에 대상을 이걸로 타고 쟁쟁한 그 젊은 애들하고 겨뤄가지고, 특히 유리피데스하고는 40이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다 없은 거예요. 유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이런 애들하고 싹 다 붙어가지고 죽기 2년 전에 이 작품으로 대상을 타요. 1등상을 타고 자세한 연원은 안 나오거든요. 연원은 안 나오는데 요걸 타고 겔라라는 지역으로 떠나요. 겔라는 이제 아테나이를 버리고 이렇게 사랑했던 아테나이인데 이 아테나이를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헌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왜 아테나이를 떠났는지 만년에, 특히 죽기 2년 전에 상까지 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고국을 자기가 진짜 몸 바쳐서 지키는 고국이잖아요. 근데 이 고국을 죽기 2년 전에 떠나서 겔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남은 2년을 살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추측성 해석들이 난무하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것도 증거는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 사료는 있어요. 그 한 가지 사료가 제가 아리스토파네스 할 때 설명드린 게 있는데, 아리스토파네스 기억나시죠? 네, 당연하죠. 네. 너무 무시하네. 네. 근데 모냐에 따라 달라요. 아리스토파네스가 개구리라는,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셈이긴 합니다만, 네. 이거 이렇게 합니다만, 네. 아리스토파네스의 또 다른 이제 명작 중에 개구리라는 희곡이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그때 간략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게제잖아요. 기억하시는구나. 야. 그랬다가 아이스킬러스를 더 높게 쳐주죠.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이스킬러스는 굉장히 고평가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파네스예요. 희곡작가 중에는. 그런데 그 개구리 내용 중에 아이스킬러스가 말년에 이 고향인 아테나이를 버리고 왜 저 타지로 떠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추측성으로 희곡상에 써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그 희곡상에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더 이상 늙은 아이스킬러스의 충언이나 충고를 젊은 세대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환멸을 느낀 아이스킬러스가 이 나라를 떠나버린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아리스토파네스가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희곡이니까. 희곡이니까는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근데 그런 정도의 추측성 말로, 그러니까는 아이스킬러스도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른이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연배가 제일 어린애긴 한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젊은 꼰대인 거죠. 그러니까는 유리피데스랑 이제 그 소포클레스가 막 지식인인 척하고 막 어린애들한테 막 그런 게 열린 자세가 아니란다 이러면서 막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꼴같지 않았던 젊은 꼰대가 아이스글로스라는 이 애국심 넘치는 노인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희곡상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아이스킬러스는 만년에는 이제 아테나이를 떠나긴 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겔라라는 지역에 가서 죽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아이스킬러스의 이제 그 성정이랄까 혹은 좀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그 사람의 묘비명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이 돌 아래 에우포리온의 아들 아테나이의 아이스킬러스가 잠들도다. 그는 곡식이 풍성한 겔라의 들판에서 죽음에 제압되었으나 그의 힘과 용맹은 마라톤의 숲이 말해줄 것이며 이를 시험해본 더벅머리 페르시아인들이 전해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묘비명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가 극작가라서 남겨놨던 이런 것을 반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로 미뤄보아 아마 제가 그냥 이것은 제 추측인데 아이스킬러스 본인은 극작가로서의 자신의 자아 혹은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보단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아테나이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과정 중에 극작 활동이 이제 일부였던 거죠. 근데 이러한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작을 했다? 라는 소스는 될 수 있겠죠. 그 나라를 정말 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 그런 사람이 극작을 했으면 당연히 조금 더 뭔가 어떤 한 개인적인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단 우리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이 공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잔혹한 선택의 결과들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고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쪽에 이런 쪽에 서 있었던 분이신 거고 그 과정 내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렇게 됨으로써 희생되는 소수들 희생되는 소수의 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눌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 설득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작품으로서 자비로운 여신들을 써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클로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런 걸 감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원성을 얼마나 이런 아까 우리 도토리님처럼 그런 원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이게 작은 제 눈으로 보니까 아니 이게 또 작은 인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막 깎아내려고 하는 건 뭐 아니고 국가 뭐 전쟁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럴 거면 비극을 왜 써요? 그렇게 예방 다 돼가지고 해피니스한 세상. 그럴 거면 비극이 왜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해피니스한 세상으로 만든다고 비극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모두가 해피니스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해피니스한 세상이 불행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딱 우리 현대에 있어서 누구였어요? 그게 월더 석슬리였어요. 그래서 멋진 세계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었는데 왜 불만이야? 불만이야. 그 고통, 그 비극,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결정하게 해줘. 왜 그것을 너희들이 나한테서 뺏어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비극이란 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자꾸 오늘 태도가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이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힘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 틀리고 나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너무 또 자비로운 여신들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봤을 때는 그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물론 그런 사람 역할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엘렉트라나 그 제주를 바치는 그 하인들이 그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해야 했나? 그러니까 아가멤논까지 보고 나서 봤을 때는 이때는 이 연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밝혀줘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중반까지를 또 계속 그 대화로 이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그 설명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그 장면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게 왜 필요했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죠. 뭘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이제 네. 실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여성이니까 찬탈자죠. 네. 클리타이메스트라 찬탈자예요. 네. 근데 그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이제 아이기스토스랑 같이 그 권력 차지한 다음에 우리들의 형편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가 궁금증인 거예요? 하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엘렉트라가 굳이 그런 심파적 요소 제외하고는 굳이 없이 그냥 오레스테스로 바로 들어갔어도 됐을 텐데 엘렉트라가 여기 굳이 왜 나오느냐? 지금 제주를 바치는 이 질문이에요? 네, 굳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담해서 그러니까는 아이스킬러스의 제주를 바친 여신들에서 엘렉트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엘렉트라가
오레스테스의 복수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증인의 역할 이상의 것을 하고 있질 않는데 걔를 왜 등장시켰느냐 이렇게 캐릭터를 소모적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제가 해석해드린 도토리님의 의문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엘렉트라라는 요 캐릭터를 굉장히 소모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분들은 그래서 참 이래서 참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우연도 참 대단하죠. 소포클레스가 쓴 엘렉트라가 남아있고요. 네. 유리피데스도 엘렉트라를 썼어요. 그래서 요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과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 유리피데스의 엘렉트라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에 있었던 3세대에 걸친 작가들의 이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 이 비극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나 이제 유리피데스의 엘렉트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소스라서 제가 여기서 또 다 풀면 또 아까우니까 그건 안 풀고 그냥 여기 그냥 우리 우리 간단한 이것조차 의문을 가지고 계신 그러면 엘렉트라가 안 나오면 어떻게 장면이 흘러갔으면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복수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라는 거 시라면 그냥 오레스테스가 바로 기항해서 작전 세우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엘렉트라가 나옴으로써 읽으신 거 맞아요? 오늘 컨텐츠는 이거다. 아니 엘렉트라가 등장해서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단서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응원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뭘 응원해요? 아까도 응원 막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뭘 응원해요? 응원은 안 하고요. 엘렉트라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1. 엘렉트라의 입을 통해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복수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을 하나를 해요. 자,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복수가 정당했으면 아르고스라는 나라는 투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까 이제 본인 입장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클리타임네스트가 억울할 것 같다며요. 그러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복수가 정당했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복수를 하고 자기 아들 레미를 추방하고 나고 자기를 자유인에서 내렸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아르고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창궐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엘렉트라 입을 통해서 일단 뛸 나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소스는 뭐예요? 오레스테스의 귀향이라는 것을 극적 컨텐츠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복수의 다음 세대라는 이 맥락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복수의 다음 세대에서 오레스테스가 그 자식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줄 또 다른 증인이 누구예요? 그게 누인 엘렉트라밖에 없어요. 이제 이피기네이아는 벌써 옛날에 갔어요. 증거해줄 유일한 사람이 엘렉트라뿐이에요. 3. 그리고 당연히 이 클리타임네스트라도 죽어마땅한 라는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 애가 어떤 부조리한 어떤 걸 처우를 받죠. 부조리한 처사를 받잖아요. 아니 복수가 남편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딸인 엘렉트라한테는 부조리한 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조리한 처사를 내리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네. 왜 내렸어요? 자기가 한 일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는 그 복수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 레미 추방시키고 딸 레미를 격화시킨 거 아니에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엘렉트라는 필연적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극이 돼요. 그래야 복수의 연설하는 드라마가 성립을 한다고요. 다시 읽어봐야겠다. 제가 안 읽은 것 같네요. 분명히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도토리님이 가진 이런 의문을 가져서 그래가지고 소포클레스랑 유리피데스의 엘렉트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오레스테스가 아니라 엘렉트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거 삼아서 아이스킬러스는 너무 남성주의적이야, 너무 보수적이야, 이런 해석을 달아두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소포클레스랑 유리피데스가 엘렉트라를 쓴 시점은 사실 누가 먼저 썼는지는 확실치는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후대, 그러니까 아이스킬러스보다 젊은 애들이 썼을 때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쓰니까 그래서 막 이런 해석들이 막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읽을 때 그거 읽을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이스킬러스만 뽐뿌질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네, 아이스킬러스 얘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뭐 남성 여성의 뭐 우월적인 지위라던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연쇄,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를 좀 더 가감시키기 위해서는 엘렉트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역할을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소포클레스랑 유리피데스에서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엘렉트라의 역할이 지극히 복수를 동생인 오레스테스가 실행해 주는데 이제 그 동인을 가속화시켜주는 이러한 요인으로밖에 사용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건 상관없이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저번 아가메논 편에서도 살짝 얘기는 해주셨었지만 아이스킬로스가 그리고 아까 이제 응원 이야기 예. 뭘 응원한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응원이 아니라 이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 그리스 비극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 호러물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응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 한 건 깁니다. 어디가 기냐면 엘렉트라가 제주를 바치면서 위령을 드리는 장면하고 그 뒤에 오레스테스를 만난 이후에 이 두 남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혼령을 불러내는 저주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걸 응원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응원이 아니에요. 그게 응원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원혼 이거를 불러내는 그 주스로식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래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이거를 콤모스 대애탄가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애탄가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걸 응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응원이 나쁜 거 맞아 하면서 그게 응원이 아니에요. 응원이 아니고 그 슬픔 속에 하기 싫지만 복수를 행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짐은 굉장히 슬픈 다짐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이 장면이 사실 저는 굉장히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대사 속에 다 나오거든요. 하기 싫지만 이라는 이 이면의 텍스트가 다 담겨 있어요. 하기 싫지만이라는 이면의 텍스트가 담겨 있지만 엘렉트라가 옆에서 종용하고서도 본인도 헷갈려해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안 할 거예요? 라고 울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아차차차 해요. 엘렉트라도. 그것을 옆에서 코러스가 같이 노래로 계속 독려하면서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라고 이 장면을 이 애탄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령을 불러내는 이 장면이 워낙 스산하고 무서워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을 봤던 그 당시에 뭐 그리스 여인들이 뭐 유산을 했다더니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호러로 묘사를 해놨는지. 그래서 굉장히 제일 암울한 희곡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전체 그리스비가 남아있는 것 중에. 그렇게 슬픈 다짐이에요. 그래서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감성적 영역에서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아가메논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더 처절하고 더 이 피가 흥건한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되니까. 내용상으로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다는 이 충격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그 마지막 장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머니가 무릎 꿇고 막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면서 막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 거기에 칼을 찔러 넣어요. 그러고 나서 당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또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웅변을 해야 해요.
시민들을 향해서. 이 처절함을 이해하면 이 끊이지 않는 복수가 그 잔인함의 끝에까지 가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게 이 제주를 바친 여인들을 읽다 보면 눈물 납니다. 수준이 아주 그냥 열악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어둬야 자비로운 여신들이 되죠. 네, 뭐 계속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질문도 없으시죠? 하나 남았어.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어서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 당시 실제에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뭐 아테나의 비극 작가 3명에서 저번에도 뭐 다뤘었지만 막상 이 이후에 소포클레스에서는 이제 오이디푸스 왕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역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이상한 해석이 되니까 스스로 해결하라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인간의 의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아니 좀 그래서 막상 이 다음에 그런 민주정 체제로 그렇게 가는 게 뭔가 순탄치 않았나 보다 그렇게 당연히 순탄치 않았죠. 이 전에 구체제, 아까 제가 또 대사로 읽어드렸잖아요. 구체제를 버리고 우리를 배신하고 니들이 다 찬탈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 복수 여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찬탈이 아니고 당신들을 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대화 형식을 가잖아요. 네. 이게 그때 당시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싫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뜻은 다를지언정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주는 게 우리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민감한 시기가 얼마 전에 지나가서 제가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이건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 너무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하자고 종용하는 쪽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쪽입니다. 대화를 포기하자고 종용하는 쪽이 구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견지하는 쪽이 우리들이 앞으로 바라봐야 될 미래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무식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일개 소시민이어서 정확한 뭐 해답은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껌껌이 그러면은 뭐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뭐 지들 말이 다 맞다고 하는 꼰대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 갈라치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서로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깎아내리면서 조롱하고 이런 것들만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언론은 그걸 부추기고 그러면서 에이 세상 X같네 이러면서 세상사에서 멀리 떠나가려고 그렇게 더 내 앞날만 챙기는 인간들로 재편되어 나가고 그 와중에 기득권은 또 빼먹고 신경 안 쓰니까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킬로스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비를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답이 좀 되었을까요? 사실 저번 편에 좀 많이 말해주셔서 저는 이거 굉장히 쉽게 읽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수결이고 뭐 재판이고 그런 제도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준다. 그리고 제도 자체를 자비로 치환한 건가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말뚝님 해석 쪽이 더 올림을 많이 가져주셨다. 지금 그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가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 네. 국가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국가의 조정이 뭐예요? 재판이에요. 재판이죠. 개인의 사적 복수심에 의존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국가의 조정, 재판. 그 국가의 조정, 재판을
감당하는 신이 누구예요? 아테나. 라는 신의 조정을 통해서 이 복수 여정을 끝내는 거죠. 민감한 시기라 제가 예를 못 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다 알아주실 분들은 알아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현대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이제 뭐 또 하시고 싶은지. 저는 뭔가 지금 이것만으로도 깊은 그게 또 오네요. 뭐가 와요? 명작 향기가 나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희곡 2편을 이제 간단하게 처음이네. 제가 압축적으로 잘 전달했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뭐 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잘 이해는 되셨고요. 네. 그러면 꼭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 말 먼저 하지 마시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아이스킬러스의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과 웃기네요. 네, 자비로운 여신들 읽어봤습니다. 참 아주 예전에 쓰여진 희곡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전해지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옛날 같은 말. 전 언제쯤 이 말을 안 하게 될까요? 어쨌건 오늘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저를 대신해서 말뚝님이 많은 고생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원래 저희들이 꾸려가던 대로 1부와 진행은 다 이제 도토리님이 다시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셨네요. 어쨌건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또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리였습니다.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